할머니는 그 당시 어린 소녀였지만 그날의 혼란과 공포를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진이 일어난 후 도시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고 모든 것이 불에 타며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지진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토미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일본인 여성으로 간토 대학살의 일본 시민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는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 자행된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며 미래 세대에게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화해를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항상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는 저희의 활동을 반일적이라고 비난하며 그 진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 활동에 뛰어들었을 때에 솔직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였는데요. 저는 많은 일본인들이 간토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무지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게 되면 그들도 분명히 함께 반성하고 사과할 것이라 믿었는데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저는 커다란 좌절감을 느꼈었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일본인 청중 중 일부는 저희의 발표 내용을 듣고 난 후 저희를 향해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굳이 과거의 일을 들춰내 일본의 이미지를 훼손하느냐, 일본이 이미 충분히 사과했는데 왜 또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며 저희를 공격하였는데요. 심지어 어떤 이는 저희를 반일적인 선동가라고 부르며 일본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답니다. 이러한 반응은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는데요.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이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제가 일본을 배신하고 부정하는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를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나 집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을 동원하여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저희를 국가를 배신한 자들이라고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답니다. 특히나 저를 더 힘들게 하였던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였는데요. 오래 알고 지낸 몇몇 친구들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하자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활동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어떤 친구는 왜 너 혼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다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하기도 하였답니다. 결국 저는 몇몇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심지어 끊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를 매우 외롭게 만들었는데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저항에 부딪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죠. 게다가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오랜 친구인 레이코와의 사이도 멀어지면서 저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레이코도 제가 이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일본 내에서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을 만나 사과하는 활동을 계속하자 그녀는 점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느 날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결국 친구는 참지 못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토미, 너 요즘 하는 활동들 솔직히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굳이 우리나라를 나쁘게 만드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반일적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돼. 왜 우리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 친구의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녀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곧 침착하게 그녀에게 제 생각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레이코, 나는 우리나라를 나쁘게 만들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믿어. 이 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존경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레이코는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나는 네가 그런 의도로 활동하는 것을 이해해.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일본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과를 했고 우리도 피해를 입은 적이 많잖아.
왜 굳이 과거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일본을 비난받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그 대화를 통해 저는 친구가 느끼는 감정의 뿌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레이코는 저의 활동이 일본을 부정적으로 비추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본인이 사랑하는 일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그 마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친구가 이해해주기를 바랬지만 그녀는 제 활동에 대해 계속해서 불편해했고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본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고 제 활동이 결국 일본을 반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은 저희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까운 친구로 지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제가 하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저는 그녀가 제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친구와의 갈등을 통해 저는 일본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 활동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그 진실이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레이코와의 갈등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던진 비판은 저를 잠시 흔들리게 하였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답니다. 혹시 간토 대지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간토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간토 지역을 강타한 현대의 일본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억되는 사건인데요. 한국에서는 관동 대지진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 지진은 규모가 7.9로 측정되었으며 발생한 시각은 오전 11시 58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지진 피해를 한층 더 악화시켰고 최종적으로는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답니다. 간토 대지진은 일본 열도의 주요 판 구조 경계에서 발생했는데요. 일본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해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간토 대지진은 필리핀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출되면서 대규모 지진을 일으키게 되었답니다. 그 지진은 도쿄와 요코하마를 포함한 간토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요. 특히 요코하마는 일본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 중심지 중 하나였지만 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파괴되다시피 하였답니다. 도쿄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일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마비되기도 하였죠. 지진 발생 직후 지진의 충격으로 인해 많은 건물이 붕괴되었고 동시에 도시에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요. 지진 당시 많은 가정에서는 점심 준비를 위해 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붕괴된 건물 속에서 발생한 불이 도시 전체로 번지게 되었답니다. 도쿄의 혼조구 지역에서는 그 화재로 인해 약 4만여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 화재는 일본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화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토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약 10만 5천 명에서 14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당시 일본 전체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치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 붕괴와 화재로 목숨을 잃었지만 지진 후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인종차별로 인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은 자연재해의 차원을 넘어서 조선인 학살이라는 인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으로도 기억되는데요. 조선인 학살은 간토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발생한 민족적 증오와 공포 그리고 국가의 무책임함이 결합된 결과로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답니다. 간토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일본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는데요.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화재가 도시 전체를 휩쓸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조선인들이 지진을 틈타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와 독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그 소문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으며 일본인들 사이에 조선인들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지진의 피해가 큰 도쿄와 요코하마에서는 이러한 유언비어가 더욱 확산되었는데요. 당시 일본 내에서는 조선인들이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었고 이는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답니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는 민간 차원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와 언론 역시 이러한 유언비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였지만 오히려 이들이 조선인 학살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일이 발생하였죠. 특히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의 폭동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내렸고 이는 민간 자경단의 조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자경단은 대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집단이었으며 이들은 무기를 들고 조선인들을 색출하여 폭력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민간인들이 조선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언론 역시 조선인 폭동설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면서 조선인 학살을 부추기는 데 일조하였는데요. 당시의 신문과 방송은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일본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답니다. 이는 조선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증폭시켰고 학살의 불씨를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조선인 학살은 주로 도쿄와 요코하마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지진 발생 직후 자경단과 일본 군경은 조직적으로 조선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잡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때로는 즉결 처형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외모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경단은 주로 발음이나 사투리를 통하여 조선인을 구별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나 중국인 심지어는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누족까지도 조선인으로 오인되어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학살은 매우 잔혹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조선인이 칼이나 곤봉 등으로 공격을 당했고 일부는 강물에 던져져 익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과 어린이도 예외 없이 희생되었는데요. 학살의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약 6,000명에서 23,000명에 이르는 조선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학살이 일어난 직후 일본 정부는 사건의 규모를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는데요. 당시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정확한 희생자 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나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공식적인 피해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학살에 대한 보고와 통계는 고의로 누락이 되었고 희생자 수는 최소화되었는데요. 이러한 축소 작업은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언론 통제를 통해 학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였는데요. 일본 내 주요 신문과 방송 매체들은 학살 사건을 다루는 것을 자제하였으며 일부 매체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짓 정보를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 일반 국민들은 학살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특히 일본 정부는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경단과 군경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요. 당시 학살은 주로 자경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조선인을 색출해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경단의 그러한 행동을 통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묵인하거나 심지어 지원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건 이후 자경단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답니다. 일부 군인과 경찰은 자경단과 협력하여 조선인 학살에 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는데요. 그러나 사건이 끝난 후 그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학살에 가담한 군인과 경찰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거나 그냥 무시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피하였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학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역사적 기록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시도를 하였는데요. 정부는 사건에 대한 공공기록을 제한하고 학계에서의 연구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일본 정부는 학계와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학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억제하였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학살 사건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퍼뜨렸는데요. 조선인들이 지진 후 혼란을 틈타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 내에서 학살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국민들에게 학살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는데요. 이로 인해 학살의 진실은 오랫동안 왜곡된 형태로 전해졌었고 일본 사회 내에서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간토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은폐 노력은 일본 국내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건이 논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국제적으로 강대국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드러나는 것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는데요. 그 결과 간토 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사건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은폐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외교적 노력이 일본 정부의 은폐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간토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일본 내외에서 조금씩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는데요. 특히 일본 내 일부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러한 일본의 어두운 과거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할머니로부터의 이야기에서였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항상 바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었죠. 할머니는 저에게 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였는데요. 그 중에는 전쟁 시기의 이야기들도 많았답니다. 그 시절을 겪어오신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신비로운 동화처럼 들리기도 하였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조용히 저를 부르셨는데요. 그때의 저는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그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무겁고도 어두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당시 어린 소녀였지만 그날의 혼란과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지진이 일어난 후 도시는 혼란에 빠졌고 모든 것이 불에 타며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지진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 하셨는데요. 지진 후 일본에 퍼지게 된 조선인들이 지진을 틈타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유언비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한 소문은 무섭게 확산이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폭력에 희생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그 당시 할머니의 가족은 이웃에 살던 조선인 가족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셨는데 그들도 그 소문이 희생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도우려 하였지만 할머니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실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많은 죄책감을 느끼며 그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선인 가족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더욱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어린 나이였던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슬픔과 고통은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시며 할머니는 몇 번이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할머니가 그렇게 슬퍼하셨는지를 알고 싶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할머니가 느끼셨던 죄책감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일본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과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학교와 대학에서 강연을 열어 학생들에게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실을 알리며 왜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조금씩 이해하며 저희와 함께 역사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젊은 세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는 피해자와 그 후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 앞에서 할머니를 대신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고 할머니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의 경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였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90세가 넘은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딸이었는데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지진이 일어난 후 할머니의 아버지와 오빠는 소문에 휩쓸려 일본인 폭도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였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할머니는 겨우 5살이셨고 사건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간신히 살아남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평생 남편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안고 살아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만나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터뜨리듯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그녀는 일본에서 온 저를 보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저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할머니는 저의 사과를 받아주셨지만 그 눈물 속에 담긴 고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한 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간토 대지진의 학살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은 피해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을 증오하며 살아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들에게 일본은 부모의 생명을 빼앗아간 원수였고 그래서 한때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셨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일본과 한국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일본인들에 의해 희생되었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일본과의 화해를 통해 다음 세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답니다. 저와의 만남에서 그분들은 화해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일본인으로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주었고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용기와 넓은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의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을 만나면서 저는 간토 대지진 학살 사건이 얼마나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사건이 은폐되고 왜곡되는 상황 속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데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일본 땅에서 겪었던 참혹한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후손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답니다. 간토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일본 현대사에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비극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반성 없는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일본 정부의 현재와 같은 태도는 앞으로도 일본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화해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일본과 한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이 사건에 대해 알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날까지 저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일본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대신하여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히토미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간토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히토미 씨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히토미 씨의 또 다른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